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쿠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국제결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남녀들의 교제 과정 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제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필리핀뿐이 아니라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여자분이나 또는 남자분들의 그 만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으로 산다. 이런 기준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일단은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득이하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이런 직장이나 기숙사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가족과 유대 관계를 갖고 그 가족과 또 그 버는 돈을 보내주거나 뭐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상적인 생활로 볼 수가 있겠죠.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분간 떨어져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돈을 벌기 전에는 같이 생활했을 겁니다. 여건상 이제 자기 그 집 주변에 그런 직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떠나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가령 그 이제 한국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삽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 애매합니다. 그 이제 혼자서 사시는 경우, 가족들과 단절되지 않고 그 같이 사시는 또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건 단절하지 않고 따로 살지만 많은 연락을 하고 또 수시로 오고 가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시면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이제 혼자서만 사시는 이런 분들은 정상적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제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족과 단절해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사고 방식이 일단 가족과 같이 살거나 아니면 가족과 유대 관계를 갖고 어떤 가족의 정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각자의 형편이 남녀 간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각 과정과 절차, 그런 절차에는 많은 남녀들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고 또 애정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혼자 살지만 뭐 특별하게 노름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직장을 이제 혼자 성실하게라도 다니고 돈도 모으고 하지만 수시로 성매매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이 젊으니까 이제 그 끌어오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여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제 뭐 101동, 103호. 근데 이제 본인은 102동, 뭐 204호 이런 식으로 같은 단지에서 다른 생활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 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이 계신 데 가서 먹고, 또 부모님이 오셔도 청소도 해주고, 뭐 어머니께서 빨래도 해주시고, 뭐 이런 관계라면 이제 그것이 정상이죠. 이런 분이 이제 필리핀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필리핀 여성분은 이제 또 가족과 이제 떨어져서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분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그 여성분이 9년을 이제 한 직장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9년을. 말이 9년이지 9년을 한 직장을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이제 중소도시들에서는 큰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회사지만 한국으로 보면은 뭐 저 중소 상점들 정도 그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 데는 뭐 이렇게 근로기준법 이런 적용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8시에 출근해서 이제 밤 8시에 끝나고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이제 일당을 받죠. 필리핀은 이제 일당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당 400페소를 받고 9년을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한 여자를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은 하루에 400페소씩 해가지고 10,000페소를 벌겠죠. 이제 토요일, 뭐 일요일도 본인이 나가면은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일요일 빼고 25일을 근무했다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000페소를 받는 겁니다. 10,000페소를 받아가지고 5,000페소는 집에 보내고 5,000페소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방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먹고, 그 로드를 사서 집에 또 통신도 하고 하겠죠. 그렇게 9년을 산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성실하겠습니까? 한국 여자들 같으면 그렇게 견딜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활을.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이제 또 자기 옷가지를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옷가지를. 그러니까 쉴 새가 없는 거죠. 쉴 새가. 이제 이 한국 남자분이 이제 그 여성을 만나러 이제 왔는데, 이 여성 옷차림을 봐도 나름대로는 이제 빨아입고 뭐 깨끗하게 하고 나왔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름하죠. 당연히. 한국 분은 그래도 양복이라도 입고 만났는데 여자의 그 신발이라든지 옷차림은 허름하죠. 근데 이제 얼굴은 막죠. 당연히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과의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보통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막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성을 만나보는 그 순간, 한국 남자분은, 그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여성을 보는 그 순간 이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만남은 처음입니다. 만남은 처음이지만 이제 그건 뭐 오랫동안 이제 채팅을 했는데 페이스북도 하고 그 여자분이 인터넷이 없는 거죠.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의 3G 아주 속도 느린 걸로 간간히 연락을 뭐 하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 모양인데 이미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자의 사진이나 가족들, 뭐 이런 외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고 부모님도 다 이제 보고 하셨답니다. 그래도 이제 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맞닿았을 때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그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 보니까 그분은 나이가 좀 있죠.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그분도 이제 한국의 결혼중개업체에 등록을 해서 결혼을 기다리다가 그 한국 여자분들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시는 것인데 이분은 무슨 성매매를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아닌데 이제 그 딱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이제 여성분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일요일이라도 뭐 옷가지를 다 빨고 뭐 이런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을 낸 거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분은 이제 금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 만날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 일을 하기 때문에 여자 못 만나고 일요일 날 그렇게 만났는데 무척 아쉬워하는 거죠. 이제 그 실물을 본 이후로는. 그 여성분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기기로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남자를 봤을 때 이 남자 멋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느꼈겠죠. 근데 등을 비스듬히 등지고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남자분은 영어를 잘하십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지만 그 이제 한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또 직접 필리핀 여자들하고 그 직접 통화하는 거는 바로 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발음상의 문제라든지 또 사용하는 단어나 문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죠. 왜 너 저 남자 싫으냐? 왜 그러냐니까 부끄럽다 이거예요. 응?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 남자분이 이제 그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여자분이 오셨을 때 내 옆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남자 옆에 앉았는데 약간 이제 돌아서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막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약간 돌아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너 저 남자 싫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라. 나는 여기 살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아는데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웃으면서 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데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런 거를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분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나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제 옆에 있어 봐야 도움될 일이 없죠. 이제 그 뭐 안내해주거나 확인해주고 뭐 그런 정도인데 두 분이서 이제 가서 남자분이 일단 답답한 게 여자분이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 대화를 원활하게 하질 못하는 겁니다. 대화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막 대화를 나눠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포켓 와이파이를 하나 사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제 1시간 왜냐하면 SM몰에서 만났는데 SM몰 문 닫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문 닫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옷도 한번 사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옷도 이렇게 한번 사주시고 둘이서 다니는 거죠. 저는 이제 커피숍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여자분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돌아왔는데 물론 이제 돌아와서 여자분은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도 그전에는 속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직접 실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의사 표현을 하고 싶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통신수단도 생겼으니까 그리고 실물을 봤는데 좋다 이겁니다. 서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남자분이 좀 혼란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왜 그러냐면 이 정상적인 그 남자들하고 여자,
특히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눈으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응석을 부려서 엄마 아빠가 키스를 해주고 사랑한다 우리 아기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바라고 매일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여자란 게 그런 겁니다. 여자란 게. 여자란 것이 이제 그 여자도 그냥 대화만 나눴지 특별한 남녀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남자분이 이 정도면 됐다. 적극적인 마음을 먹고 대시를 하니까 여자분이 당황을 하는 거죠. 물론 여자분도 오랫동안 여자인데 애들도 아니고 그냥 뭐 건성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도 기대를 하고 만남을 갖고 만남 갖기 전에는 여자로서 남자를 또 기대하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남자분이 의사표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네 남자친구가 돼도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 대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그럼 우리. 그러나 이제 더 서로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사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둘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을 가셨죠. 한국을 가시는데 이제 여자분이 그렇게 내가 네 남자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간접적인 프로포즈거든요. 직접 꽃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공간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있으니까 이제 꽃을 들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만남을 가지면 꽃을 들고 남자가 하겠죠. 프로포즈를. 그런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딱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통 여자들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남자한테 너 담배 피지 마라. 왜 담배 피냐. 그리고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커피도 많이 마시던데 많이 마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남자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거 여자가 아무 말 안 할 때는 편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애기처럼. 특히 필리핀 여자들은 꼭 미국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신랑 나가는데 나갔다 와 이런 게 아니라 꼭 배웅 나와서 키스하고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뭐 포옹을 하고 이런 게 꼭 미국 여자 같습니다. 필리핀 정상적인 여자들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네가 내 남자친구가 된다고 했으니까 난 네 여자친구인데 지금도 널 챙겨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살던 사람이니까 혼자 사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전화도 하고 하지만 내가 귀찮았을 때는 누가 나한테 말하는 게 귀찮은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누가 말을 걸어왔을 때는 전화 안 받는다거나 이래버리면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결혼할 여자와 관계에서 연락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귀찮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살던 사람이라. 근데 이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라 그 정도를 느끼지만 이 성매매를 많이 하고 그랬던 분들은 이런 여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야, 이게 귀찮다 이거야. 그냥 가면은 금방 하고 끝나면 나오고 뭐 이런 그리고 그냥 혼자 있을 때 혼자 그냥 지내면 편하고 이런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모든 여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게 됩니다. 성매매를 많이 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성매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혼자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게 몸에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부부관계라는 것은 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루도 몇 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것을 부모님이 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낯설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이 있는데 그렇게 필리핀의 그 정상적인
부부들. 뭐 바람 피고 남자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믿고 뭐 확실하게 그 존중받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딴 여자 만나고 따로 혼자서 놀러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놀러 가도 가족이 같이 가고 뭐 어디 가도 가족이 같이 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그 신뢰를 갖고 내 가정, 내 가족 이 안에서 이제 안온하게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그 아기들처럼 이제 서로 확인을 해주고 그 남자도 말 좀 귀찮을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감에 젖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여자가 있고 내가 사랑할 여자가 있고 이런 데 익숙해지지가 않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같이 살아도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한국 사람들 부부라는 게 아주 메말라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그냥 같이 사는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갑자기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났다. 그랬는데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고 내 남편이었었고 내가 그동안 건성으로 대했고 이런 것이 이제 미안해서 쫓아가서 울고 그때 막 그런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평상시에는 다 소닥보듯이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의 기준이 사실은 누구를 필리핀 가정을 놓고 보느냐 한국 가정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혼자 살더라도 가족과의 그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그냥 완전 단절돼서 사는 분들 그리고 성매매를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꼭 가족과 같이 살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인간은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기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는 인간은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부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기는 개를 보십시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내 맡으면 어떻게든 나가서 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깝게 집에 있지 못합니다. 겨우 나가려고 듭니다. 괜히 나가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똥도 싸고 그러고 다닙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삶이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가족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나 혼자 사는 거 편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가서 다 먹고 오고 좋은 데 있다 하면 혼자서 다 돌아다니고 섹스하고 싶으면 나가서 섹스하고 오고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애들이라면 철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40, 50 먹은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지금. 그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거와 별도로 다음 편에 제가 해드리기로 하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남녀가 발전되는 단계 여기는 많은 확인이 서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하는 과정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는데 그 옷을 좀 잘 입고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만나자마자 막 탁 큰 여자한테 막 손 얹고 말이야. 뭐 만질라고 들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매너라는 것도 없고 존중이라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빨리 고쳐서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늙어서 비참하게 되는 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상적인 만남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며,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고쳐야 돼서 어떻게 고쳐놓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그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